안녕하십니까. 신인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F-35의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데레이드 미사일을 개발에 들어갔는데 이게 곧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도 지금 F-35 추가 구매를 하죠. 이 블락4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블락4 구매하고 또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도 스텔스 기를 통해서 장거리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죠.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자, 일본이 우방이기는 한데 뭔가 그래도 조금 껄끄러운 우방이긴 하죠. 그런 일본이 지금 이 군사적 역량을 어마어마하게 키우면서 인접국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F-35를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이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다기능 RWS-409 크로우즈를 대량 구매한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유럽의 세르비아가 T-72를 마개조한 M84A-S2라고 하는 전차를 공개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군이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신형 원격 무기 스테이션 409 크로우즈를 대량 발주했다는 소식입니다. 복합 센서와 12.7mm 기관총,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연동되는 이 시스템은 전차는 물론 장갑차나 소형 전술 차량에도 탑재가 용이한 무기인데요. 이제 미 육군에서 사람이 차량 상부에 몸을 내밀고 기관총을 잡고 있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오데사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한 직후 인접한 몰도바 영토에 S-300 지대공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정확히는 친러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미승인 국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떨어졌는데 노후 미사일의 유도 오류 문제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호주 해군의 골칫덩어리 콜린스급 잠수함 중 한 척인 팔콤에서 지난달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작전 중 전기 개통 불량으로 잠수함 내부에 불이 났는데 밀폐된 잠수함에서 발생한 화재가 자칫 대형 참사를 불러올 뻔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수함 승조원 출신의 렉스 패트릭 상원 의원과 임명을 요구한 잠수함 선원들은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며 수병들이 해당 잠수함을 호주판 쿠르스크라고 부르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란이 물 위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비행 드론을 개발했으며 이 드론으로 해상에서 공격,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수상 비행정을 무인화한 개념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기상천외한 무기를 개발했을지 주목됩니다. 세르비아가 노후화된 M84 전차를 좀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해 최신 개량형 M84AS2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T-72 전차의 발전형인 M84 전차에서 기존의 T-72 전차 모습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증가 장갑을 붙이고 원격 제어 기관총을 추가했는데요. 원판의 성능이 좋지 않은데 껍데기만 바꾼 M84AS2 과연 세르비아가 주장하는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지 의문입니다. 네, 여기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인데 보시다시피 12.7mm 기관총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연막탄 여러 개 지금 있죠.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JLTV나 트럭 등의 안에서 그 위에다 설치해 놓고 내부에서 이제 기관총 쏘고 대전차 미사일 쏘고 연막탄 발사하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전자광학 센서, 적외선 센서 다 붙어 있고요. 자,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몸을 내밀고 기관총을 잡고 두리번거리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왜? 저격받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전부 이런 식으로 장갑 차량 또는 트럭 내부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무기를 조작하는 시대가 왔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군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도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이거. 자, 오데사에 러시아의 미사일들이 계속 들어왔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S-300 지대공 미사일 쏴서 그걸 요격하려고 했는데 아니 아마도 크림반도 쪽에서 날아왔을 테죠. 그러면은 이 흑해 쪽으로 미사일 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서 이 몰도바 서쪽으로 날아간 거죠. 그리고 몰도바 앞의 트란스니스트리아에 국경에서 무려 34km나 떨어져
진 곳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추락했는데 보니까 추진체 같습니다. 그래서 이 S-300의 노후화 그리고 유도 어떤 그 장치의 부정확도 이게 좀 심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정말 기가 찬데요. 콜린스급 잠수함이 항해 중에 잠수함이 항해한다는 것은 자망했단 말이죠. 바닷속에 들어갔다. 바닷속에 들어갔으면 공기가 외부와 소통이 안 된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런데 자망 중인 상태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 좁은 잠수함 내부에서 그 화재로 인한 연기가 순식간에 그냥 메워버리겠죠. 그러면 아마 승조원들이 폐나 이런 호흡기 계통에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을 텐데 그러나 죽은 사람 없대요. 그러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겠죠. 당연히 호흡을 했으면 유독가스가 들어갔으면 당연히 폐에 문제가 생겼지 않겠습니까? 외상보다 더 심각한 게 내상이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쉬쉬하고 있다가 한 달 후에 지금 들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이 이런 식으로 소리도 시끄러운데 뭐 바닷속의 락 콘서트장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됐고 보시다시피 뭐 외피도 뭐 덕지덕지 갖다 붙였어요. 이런데 내부도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나는데 승조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게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판 쿠르스크 참사가 발생할 뻔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비행기는 아닌데요. 이란이 물에서 뜨고 내리는 다목적 드론. 그래서 뭐 2차 대전 어간에 굉장히 유행했던 비행기인데 수상에서 이렇게 뜨고 내리는 그런 수상 비행기에다가 무인화한 컨셉이다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찰 뭐 등등 그리고 공개까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동영상이나 사진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는데 뭐 계획대로 되면 굉장히 쓸모있는 무인기가 되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이란은 뭐 항상 그렇듯이 기상천외한 걸 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떤 코미디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자, 세르비아,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독립한 나라죠. 그런데 이 세르비아가 나토, EU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친중, 친러 국가이기도 하죠.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직후에 그러니까 22년 4월 달에 중국으로부터 지대공 미사일을 구입을 했죠. 그래서 중국의 군용 수송기들이 대거 들어와서 그 지대공 미사일을 내려주고 중국은 우리가 유럽에 무기를 팔았어 라고 엄청나게 선전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고 그래서 중국의 HQ-9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T-72 전차를 옆에다가 장갑 엄청나게 갖다 붙이고 포탑에도 많이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 사용해서 기관총 쏘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원판 불변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T-70이라는 아주 허접한 이런 전차를 아무리 여기다가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이게 뭐 T-90M 뭐 이런 성능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르비아는 이런 식으로 생존을 도모할 게 아니라 빨리 정신 차리고 친러, 친중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궤를 같이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안보에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2의 코소보 사태, 코소보 항공전, 공습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는데요. 지금 이 유럽 의회 일부 의원은 코소보 빨리 공습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세르비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1급 동맹으로 지위를 확고부동하게 다져가고 있는 일본이 미국과 항공자위대 장거리 해외 전개 절차를 숙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일본 영해 밖에서 미국의 역할을 일부 대체한 해상자위대에 이어 이제 항공자위대도 해외 파병을 위한 기지개를 펴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호주의 F-35A 전투기를 전개시켜 화제가 됐던 일본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전투기 해외 파병 임무 수행을 위한 장거리 배치 능력 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공군이 현지 시각 9월 26일 밝혔습니다. 괌 앤더슨 기지에 주둔하는 미 공군 제36 비행단은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일본 최초로 일본 전투기를
해외 전개 작전에 투입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측은 이번 훈련은 일본 항공자위대의 해외 배치 능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순환 배치 임무에 대비한 것이라며 훈련 내용에는 핫핏 급유 수행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핫핏 급유는 적지 중심 작전이나 해외 임시 비행장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기의 재출격 준비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투기 엔진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송기가 접근해 연료를 급유하는 전술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일본 제3항공단 F-35A 전투기 4대와 KC-767 공중급유기, 미 해군 C-2 함상 수송기, 미 공군 C-130J 수송기 등이 동원됐는데요. 미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공군 전력을 보다 신속하게 투사할 수 있는 일본의 능력을 강화하고 일본의 역량을 미국, 한국, 호주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유사시 일본 전투기 전력을 일본 영토 밖 우방국, 즉 한국이나 대만 등에 전개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모든 족쇄를 풀고 미국의 지지 아래 해외 원정 작전이 가능해진 일본, 과연 그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괌입니다. 괌에서 이런 훈련을 했다라는 건데 탈린스만 세이버라고 호주를 거점으로 해서 우리 한국도 참여했는데 그 큰 훈련을 마치고 우리 한국군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일본은 괌에 가서 이 훈련을 했다라는 건데 핫핏 급유가 뭐냐? 이제 전투기가 비상 착륙을 이제 긴급 착륙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쁘니까 전쟁이 지금 발생해서 계속 무장 장착하고 연료 주입하고 빨리 또 떠서 그 다음 작전하고 임무하고 뭐 이러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거 또는 적지 중심에서 우리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적의 비행장을 장악했어요. 그리고는 폭격 임무를 하고 지금 또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료가 지금 간당간당해요. 그러면 우리 특수부대가 장악한 적지 내에 있는 그 비행장에 내려서 여기는 또 급유 시설이 없으니까 수송기의 연료를 바로 그냥 받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급유 훈련을 하는데 엔진을 끄지 않고 엔진의 그 시동을 켠 채로 바로 지금 급유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엔진을 끄지 않고 엔진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급유를 받으면 미군의 발표대로는 45분의 이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따로 다른 거 점검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45분을 단축해서 바로 그냥 출격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자 여기에 이 의의가 뭐냐? 일본의 역량을 미국, 한국, 호주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계기, 그리고 일본의 공군 전력을 보다 신속하게 투사할 수 있는 그 일본의 능력을 강화했다라고 하는데, 자 일본의 공군력을 보다 신속하게 해외로 투사한다? 어디로 투사하죠? 지금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미국과 일본의 우방국은 어디냐? 한국과 대만이죠. 그래서 대만에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이 침공하면 참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또 이게 한국과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에 전쟁이 발생하면 일본이 또 오겠다라는 말이 되는데, 자 일본이 뭐 오겠다고 하니까 뭐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연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일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까지 미국의 완전히 이 동북아 지역의 핵심 동맹국이 되어서 정말 보통 국가 이상의 군사적 역할을 하게끔 된 데는 지난 5년 동안 한미연합 훈련을 하나도 해주지 않으니까 그 대체제로, 한국의 대체제로 일본을 픽한 거죠, 미국이. 그건 우리 대한민국이 한미연합 훈련을 해주지 않은, 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북아 군사 전략에 협조하지 않은 그 반대급부가 후과가 바로 일본의 이 군사적 팽창, 군사적 위상 강화, 이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뭐 우리 도와준다니까 뭐 고맙기는 한데 뭔가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이 느낌, 여러분도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유사시 미 공군과 해군이 적의 방공망을 초토화시키고 아군 공격 편대군의 길을 여는 게임 체인저급 공격 무기가 드디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공군의 F-35A 전투기에도 탑재 가능한데 미군이 대량 구매할 때 우리나라도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이 노스롭 그루먼, L3 해리스, 로키드 마틴 등 세계 업체와의 비공개 경쟁에서 노스롭 그루먼을 사업자로 선정해 일명 AARGM-ER로 명명된 신형 공대지 미사일 대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복수의 미 방산 매체들이 현지 시각 9월 26일 보도했습니다. 9월 25일 체결된 이번 계약은 Stand-in Attack Weapon, 약칭 SIAW 프로그램에 따라 기존의 AARGM 대레이더 미사일의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느린 신형 미사일을 도입하는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7억 500만 달러 규모의 이 계약은 향후 3년간 AARGM-ER의 미사일의 시스템 완성과 플랫폼 통합 작업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이번 계약에 따라 노스롭 그루먼은 F-35와 B-21 등 주요 스텔스 플랫폼에 이 신형 미사일을 통합하고 실전 배치를 위한 각종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AARGM-ER은 최근 배치가 진행 중인 AARGM의 사거리가 15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된 장거리 공격 무기인데요. 로켓 모터와 유도부를 완전히 교체해 속도와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 측은 이 미사일이 최소 2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질 예정이며 레이더와 방공 무기는 물론 탄도미사일 발사대, 위성 제머, 지휘 통제소 등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AARGM-ER의 가장 큰 장점은 F-35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과 스텔스 설계가 적용돼 적이 미사일 접근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 적이 전파 방사를 중단하더라도 복합 센서를 이용해 표적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AARGM-ER은 F-35 블록 4 사용부터 통합돼 운용될 예정인데요. 블록 4 추가 도입과 기존 도입품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미국이 구매할 때 공동구매 형식으로 AARGM-ER을 도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 형상이 확정된 거 아니에요. 뭐 이거보다 더욱더 스텔스한 형상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공대지 대레이더 미사일입니다. 현재 슈퍼호넷 전투기에 탑재되어 있는 AARGM인데 이 AARGM은 함 대레이더 미사일의 발전형이죠. 후속 모델인데 함 대레이더 미사일이 레이더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가다가 적이 그 사실을 알고 레이더의 전파를 꺼버리면 목표물을 상실해버려요. 그걸 이제 보완해서 또 사거리도 이제 뭐 한 8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건 사거리도 한 2배 해서 150km. 그리고 공격해 들어가다가 적이 레이더 전파를 꺼도 그래도 그냥 그 목표를 소실하지 않고 그대로 공격해 들어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스텔스도 아니고 또 사거리도 150km, 요즘 치고는 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지대공 미사일들이 150km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는 지대공 미사일들이 많죠. 러시아의 S-300, S-400,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니 그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쏘면 더 좋죠. 이제 이런 것들 감안해서 다시 만든다. 그리고 스텔스기인 F-35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F-35에 들어가고 더욱더 스텔스가 되고 더 속도가 빠르고 사거리가 훨씬 길어진, 그리고 적의 어떤 그 전자전에 훨씬 더 강력한 항제밍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전파를 끄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들어갈 수 있고 이동하는 표적까지 때릴 수 있는, 그래서 레이더 시스템뿐만 아니고 적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테일이죠. 그런 것들이 이동할 때도 가서 때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일단 노스롭 그루먼은 이걸 사거리가 최소 200km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150km가 사거리가 짧다고 추가로 다른 모델을 개발하는데 그게 200km 밖에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저는 사거리가 최소 300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F-35가 장거리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내부 무장창에 AARGM-ER 한 발, 그리고 암람 공대공 미사일 한 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발을 장착하고 공대공 두 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을 할 수 있는데, 그 두 발의 장거리 스텔스 아주 빠른 속도의 공대지 미사일을 F-35가 쓸 수 있게 된다. 이거 엄청난 그런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죠.
우리 한국 공군이 이 F-35 지금 40대 가지고 있고 25대 더 할 예정이니까 65대, 그런데 한 대는 지금 못 쓰게 됐으니까 64대 쓸 수 있는데, 이 ARGM, 우리도 지금 뭐 대방사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 하지만 F-35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게 KF-X용이니까. 그래서 이 ARGM-ER 미국과 공동 구매를 하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팁을 알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